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Drug Development and Delivery의 이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 리보세라님이 이렇게 블룸버그라든지 타케티드 언컬러지라든지 온시라이브 이런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NDA 신청 이후에 어떤 기대감들을 내고 있는 리보세라님의 근원적인 경쟁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 드리고 NDA 리뷰 프로세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온시 라이브, 그 다음에 타케티드 언컬러지 이런 이제 해외에서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NDA 신청했다는 뭐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럭 디벨롭먼트 앤 딜리버리스는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미트 NDA는 이제 FDA에다가 NDA 신청을 제출했다는 내용이고요. 병용으로 리보세라닌과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이죠.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1차 치료제입니다. unresectab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제가 불가능한 게 수술이 좀 힘든 이 간세포암 중에서 이제 전신 치료 요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대상자를 통한 1차 치료제 관련해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HCC 간세포암이 전형적인 이제 간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7, 80% 차지하고 그 외에 뭐 담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죠. 여기에서 푸어 프로그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예우라고 하죠. 이 예우란 말 자체가 일본말을 좀 번역해서 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많이 쓰는데 일반 좀 힘든데 쉽게 생각하면 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래서 별로 좀 안 좋다는 거죠. 프로그노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견되면 보통 이제 수술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간세포암 같은 경우도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50% 이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후기에 대부분 정상 없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도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후가 안 좋다라고 하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이런 이제 새로운 약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병용으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 관련되는 부분은 임포턴트 마일스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향상된 어떤 이제 이 비절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 당면에 있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향상된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중요한 어떤 이정표를 이번에 이제 NDA 신청이 이렇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정세호 엘레바 테라피틱스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NDA 신청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 많은 이제 그 임상에 참여했던 그 의사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환자들 리보세라님의 어떤 개발 과정에서 장기간 되었잖아요. 한 12년 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The FDA가 향후에 이렇게 이제 evaluation period, 그러니까 신청했으니까 본심사되어서 최종적으로 스탠다드 리뷰를 하든 프라이어티 리뷰를 하든 내년 상반기 끝날 때까지 굉장히 친밀하게 같이 이제 우리가 할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제출하고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본심사 과정에서도 CDER에서 여러 이제 조사관이 있는데 이 스폰서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지 않습니까? 의문이 있으면 계속 이제 뭐 이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상호 이제 협업하에서 이 부분들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협력하면서 제대로 서류가 제대로 왔는지 이제 예비심사를 통하고 그랬으면 이제 본심사로 넘어가는 단계, 그 뒤에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협조를 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글로벌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인구들이 보통 이제 중국 쪽에 많은데요. 미국 쪽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바이러스성, 특히나 이제 비염 간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간세포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비염 간염보다는 시형 간염이라든지 비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감염자가 있는데, 삼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FDA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주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의 여러 요인에서도 이제 효과적인 부분들을 작년에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 아메로카색 관련되는 이분은 이제 MD 앤더슨, 그러니까 휴스턴에 이제 텍사스 대학에 있는 MD 앤더슨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소화기 관련해서 이제 그 종양학과 이제 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이 MD 앤더슨 이제 항암센터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아메도 카셈 이제 그 의사입니다. 예. 이분의 어떤 내력을 보면요. 보통 이제 간암이 이제 위장 쪽에서도 이게 넘어가서 이분의 어떤 이제 연구 부분이 간암 쪽에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의 내용을 보면 이 뭐 이집트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AACR이라든지 아스코 쪽에서도 회원을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암학회에서 두 군데 다 지금 전문위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아스코 파운데이션 메리트 어워드까지 수상할 만큼 오피니언 리드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캄넬리주마문과 리보세라님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distinct promise, 아주 확실하게 어떤 약속을 보여줬다. 포텐셜 테라피, 그 잠재적인 어떤 치료제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진보된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치료제에 관련해서 확실한 어떤 약속을 보여줬다. 이런 내용들을 이분이 하면서 결국 이제 이분이 이제 oncologist focused, 그러니까 evolving, 그러니까 간세포암 관련해서 환자들에게 이제 표준 치료제 관련되는 1차 관련되는 부분 자체가 치료 표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 효능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어떤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NDA 어떤 신청의 어떤 그 등록 과정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임상의 이후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look forward to completion에 이제 FDA가 이제 이 본 심사 이후에 과정에서도 이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과까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의료진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의 어떤 병용에 관련되는 어떤 임상 데이터라든지 실제 이제 치료 옵션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 쪽에서는 이미 2월 달에 1차 치료제로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리보세라님이 왜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병용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로슈의 이제 그 아바스틴이나 티센트릭이나 이런 어떤 제품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인 소라페님하고 렘바티님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좀 언급을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HLB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자,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는 제가 동영상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 키나제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보시면, 우리가 생물 시간에 무슨 뭐 락타제, 아제, 뭐 이렇게 아제라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종의 효소입니다, 효소. 단백질 중에 종류 중에 이제 효소인데요.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역할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어떤 이제 활성화 작업할 때 뭐 여러 작업들을 하죠. 성장이라든지 분화라든지 이런 촉진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키나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인히비트는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키나제 종류가 이제 발견된 것만 한 500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틴 키나제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갑니다. 이제 왜냐면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그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들이 표적항암제에서 타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나제를 타켓으로 하는데 그 종류 중에서 단백질 키나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티로신 키나제예요. 2001년도에 이제 그 노바티스의 글리백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티로신 키나제 억제고, 폐암 관련돼서 저분자 물질에 타켓되는 게 다 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보세라님이 타켓을 하고 있는 것도 요 타켓인데, 요게 이제 어디하고 영향을 주냐면 신생혈관 억제제, 신생혈관 그 생성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암세포가 작았을 때는 발생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요. 이 배제프 관련되는 수용체는 암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전이라든지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수용체인데, 암세포에서 리간드가 이제 이 수용체에 보면 그림을 보고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배제프 관련된 리셉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이것도 이제 단백질이고, 그러니까 암세포에서 이제 배제프 관련된 리간드가 A, B, C, D, E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용체 이 2에 들어가는 이게 가장 영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리간드가 이렇게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ATP가 ADP로 바뀌어가지고 이 내용을 모르셔도 되고, 요렇게 인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인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신호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 내에서 이 암세포,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끔, 정식을 하게끔 요런 어떤 과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타켓을 하는 게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들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종류별로 보시게 되면 아파티닉, 그러니까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제프 R2에다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 인산화 작업을 하면서 세포 내로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막는 형태고, 이제 소라페님이라든지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혈관 생성을 하는 그 부분에 이제 멀티 기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로슈의 이제 뭐 이 아바스틴이라든지 일라일리의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로 혈관 생성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리간드라든지 수용체 밖에서 이제 결합을 하면서 막아서 세포막 밖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는 이제 크기가 크니까 세포 내 쪽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본래 이제 저분자 합물질 형태로 되었던 그 바이엘의 소라페님이라든지 에자이의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멀티 기전이거든요. 멀티 기전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단일 타켓으로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타켓을 해서 하면서 이제 갔는데, 요게 이제 본래는 이제 표적항암제가 나왔을 때는 암세포를 정확하게 이제 타켓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표적항암제의 어떤 기전이, 그런데 막상 상용화해보고 써보고 나니까 부작용이라든 독성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뭐냐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를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나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 타켓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이 부분들이 발현해서 결합하면서, 이게 이제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족 관련해서 그 피부가 벗겨지는 형태가 나오고,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상세포에도 이게 영향을 줘가지고 신생혈관을 억제해 버리니까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제프 R2의 단일 선택을 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수용체가 여기고, 여기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티로신 키나제 억제하기 때문에 한 11개랑 비교해보면 가장 어떤 타켓이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딱 엄밀하게 거기에만 또 타켓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이 작은 거죠.
그리고 본래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가 저분자 물질 형태입니다만 굉장히 비쌉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소라페림이라든지 렘바티닙이 굉장히 비싸게 하는데 리보세라님은 거기에 대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원가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실들을 실전에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작용이나 독성도 좀 떨어지고 효과는 OS 값이 좋고 PF 값도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기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DA 어떤 절차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 이제 그 내면은 이제 이 2달 동안에 예비 심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리뷰를 할지 그 다음에 프라이어티 리뷰를 할지 요게 이제 그 되면 그 스탠다드는 이제 10개월인데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6개월에 끝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딱 6개월이면 내년도 만약에 7월 말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올 건데 딱 이제 내년 1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심사를 해가지고 사례를 보면 그 12일 날 이제 HLB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베이진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상업화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 베이진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 심사를 받았을 때 석 달 만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적응증은 좀 다릅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빠른 데는 한 달에 이제 승인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뭐 그러니까 빠르면 연말에도 7월 말에 이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기대감이 내년도 1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NDA 이제 신청 관련되는 호재 이후에 좀 주춤한 부분들이 더 빠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중요한 것들이 7월 달에 어째 보면 좀 더 중요한 어떤 이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다음 주에 이제 재돌파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게 되고 주가가 빨리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7월 달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탄력적인 어떤 부분을 그 이후에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외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경쟁력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들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